정노인은 침대에 앉아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눈은 전혀 감길 생각이 없었죠. 그는 오래된 약통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굴렸습니다. 수면제에 익숙해진 손 동작이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약을 삼키지 않으려 마음먹었죠. 10년 넘게 이어진 불면이 그의 얼굴에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겨울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어요. 정노인은 그 소리를 들으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편안히 눕기만 해도 잠들 수 있던 시절이 생각났죠. 지금은 그 시절이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딸 수진이 조심스레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오늘은 약 안 드시는 거죠? 수진의 목소리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표정에는 두려움과 결심이 함께 보였습니다. 수진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 손은 마른 가지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여전히 단단한 의지가 남아 있었죠.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낮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혹시나 몰라 깨어 대기 중이었죠. 정노인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실험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더는 약에 기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까지나 잠들지 못하는 밤을 견디고 싶지 않았죠. 한 원장 말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의 말은 낮지만 또렷했습니다. 수지는 놀라지 않으려 했지만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결심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는 여전히 불안이 꿈틀거렸죠. 혹시라도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었습니다. 정노인은 이불을 고쳐 덮고 똑바로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몸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그는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다독였습니다. 불면의 밤이 다시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내가 견뎌보죠. 그의 짧은 말은 오래된 방 안에 가만히 맴돌았습니다. 수지는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정노인은 혼자 남아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어둠은 길고 깊었지만 어디엔가 작은 출구가 있을 것 같았죠. 그는 그 출구를 향해 첫 발을 내디디고 있었습니다. 정노인은 불을 끄고 누웠지만 몸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귀에 들어왔죠. 그는 이불 속에서 자세를 여러 번 바꾸었습니다. 베개를 고쳐베고 손가락으로 천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머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방 안 공기가 천천히 식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수진이 불을 낮게 켜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노트를 바라보며 시간을 기록하고 있었죠. 민호는 스마트워치를 충전기에 꽂아두고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가족은 모두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물 필요하세요? 수진이 방문 앞에서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다. 그냥 누워 있겠다. 정노인은 짧게 대답하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은 무겁지만 신경은 여전히 예민했죠. 그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노란빛이 벽에 닿아 길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조용했지만 밤의 길이를 보여주는 등불 같았어요. 정노인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버티듯 시간을 보냈습니다. 원장님 말대로 최소 며칠은 지켜보자. 거실에서 한 원장의 조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는 오늘 낮부터 식단을 바꿨습니다. 아침에는 귀리죽을 먹고 점심에는 녹황색 채소를 곁들였죠. 간식으로 호두 몇 알과 바나나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저녁에는 따뜻한 우유를 천천히 마셨습니다. 약을 끊은 첫날이라 몸이 낯설어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는 이 변화가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했습니다. 괜히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수지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도와드려야지. 민호는 식탁 위 장바구니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안에는 내일 사용할 신선한 채소와 견과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웃 박 여사는 문 앞에서 건강식에 좋다는 정보를 더 전해주고 갔어요. 정노인의 집에는 오늘 하루 유난히 많은 발걸음이 오갔습니다. 모두가 걱정과 기대를 함께 안고 있었죠.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정노인은 새벽이 될 때까지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잠깐 짧은 선잠이 찾아왔다가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이불을 고쳐 덮고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 바람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긴 밤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처럼 들렸죠.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들어오자 정노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밤새 깊이 잠들지는 못했지만 어제보다 덜 지친 표정이었죠.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조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수지는 주방에서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며 아버지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민호는 스마트워치를 충전해 정노인의 손목에 다시 채워드렸습니다. 한 원장은 아침 전화로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정노인은 식탁에 앉아 따뜻한 귀리죽과 채소를 천천히 떠먹었어요. 그는 음식의 맛보다 규칙적인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아침 식사 후 그는 가벼운 카디건을 걸치고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햇빛은 아직 부드러웠고 공기는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죠. 오늘은 동네 한 바퀴만 돌겠습니다. 정노인은 짧게 말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아버지. 수지는 멀찍이서 지켜보며 천천히 따라 걸었습니다. 골목길에는 이웃들이 아침 인사를 건네며 지나갔습니다. 박 여사는 정노인의 얼굴빛이 조금 좋아 보인다고 말해주었죠. 정노인은 일정한 속도로 걸으며 햇빛을 꾸준히 받았습니다. 몸이 서서히 풀리는 느낌이 들었지만 약간의 어지러움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벤치에 앉아 깊게 호흡하며 맥박이 가라앉기를 기다렸습니다. 수지는 노트에 걸음수와 시간을 기록해 두었죠. 이 정도면 좋습니다. 정노인은 짧게 말을 남기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점심 이후에는 짧은 낮잠 대신 의자에 앉아 책을 넘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일부러 낮에 잠들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저녁이 되자 식탁에는 호두와 바나나 그리고 따뜻한 우유가 준비되었습니다. 민호는 하루 기록을 정리하며 작은 변화를 체크했습니다. 해가 지고 방 안이 어두워지자 정노인은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예민했지만 전날보다 덜 불안했죠.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잠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모두가 오늘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노인은 눈을 감고 마음을 가볍게 하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두 번째 밤은 조금씩 다른 결을 만들며 흘러가고 있었죠. 해가 지고 집 안불빛이 하나둘 꺼지자 정노인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규칙적으로 움직였기에 몸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죠. 수지는 조용히 침실 문을 닫으며 내일의 식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민호는 스마트워치를 손목에 채워드리고 배터리를 점검했어요. 한 원장은 저녁 전화로 과도한 긴장을 풀라고 차분히 조언했습니다. 방 안 공기는 따뜻했고 창문 틈으로 바람이 잔잔히 스며들었습니다. 정노인은 베개 높이를 조절하며
편안한 자세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점점 느리게 움직였고 숨결도 고르게 바뀌었죠. 집안은 고요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몸과 마음이 천천히 내려앉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잘 수 있을까요? 수진이 거실에서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나아지고 계신 겁니다. 민호는 노트를 넘기며 작은 희망을 적어두었죠. 이웃방 여사는 현관 앞에 따뜻한 차를 놓고 돌아갔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집 밖 도로 소리도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정노인의 눈꺼풀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감겼습니다. 그는 그 사실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빠르게 잠에 들었죠. 몸의 긴장은 풀리고 손끝에서 힘이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호흡은 부드럽게 이어졌고 얼굴에는 편안함이 번졌습니다. 아버지 주무시는 것 같아요. 수진이 거실에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오늘은 깨우지 말고 지켜보죠. 민호도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들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불을 아주 낮게 켜두었습니다.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고 새벽 바람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어요. 그동안 늘 깼던 시각이 지나도 방 안에서는 아무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정노인은 깊은 수면 속에서 평온하게 밤을 보내고 있었죠. 그의 몸은 오랜만에 긴 휴식을 맞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 눈을 마주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어둠 속에서 작은 변화가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빛이 다시 커튼을 넘어오자 정노인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낯선 여유가 남아 있었어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개운함이 몸 안에서 차분히 퍼졌습니다. 그는 베개를 정리하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지는 부엌에서 컵을 닦다 아버지의 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지 않으려 애쓰며 조심스럽게 돌아보았죠. 정노인은 잠깐 숨을 고르고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목의 스마트워치는 밤새 잰 수치를 조용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민호는 화면을 확인하며 메모장에 숫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밤새 거의 깨지 않았다는 기록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제는 좀 어떠셨어요? 수진이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까지 기억이 없네요. 정노인은 짧게 답하며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계속 지켜봐야 해요. 민호가 메모장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네, 서두르지 말죠.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말투에는 안도와 경계가 함께 섞여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귀리죽과 녹황색 채소가 차분히 놓였습니다. 정노인은 음식 냄새를 맡으며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는 급하게 먹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식사 후 그는 카디건을 걸치고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밖에는 이웃들이 오가는 발걸음이 바쁘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박 여사는 가벼운 손짓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어제도 조용히 차를 두고 갔던 사람이었죠. 정노인은 짧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한 원장은 전화로 경과를 묻고 식단을 유지하자고 조언했습니다. 정노인은 그 말을 메모지에 받아 적으며 차분히 듣고 있었어요. 수지는 식탁 위 노트를 펼쳐 잠든 시간과 깨운 시간을 덧붙여 기록했습니다. 노트에는 작은 글씨로 날짜와 변화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괜찮으면 다음 주에도 똑같이 해보세요. 한 원장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네,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정노인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이제 스스로 몸의 신호를 살피려 노력하고 있었죠. 점심이 지나자 그의 걸음걸이는 한결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민호는 컴퓨터로 데이터를 정리하며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수치는 조금씩 안정적인 모양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정노인은 가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숨을 고르며 앉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녀는 이제 불안보다 관찰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죠. 집안 공기는 전보다 훨씬 정돈된 느낌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노인의 하루는 아직 조심스럽지만 작은 리듬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맑게 드는 거실에서 정노인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전보다 한결 차분한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식탁 위 노트를 펼쳐 어제의 수면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죠. 노트에는 깨어난 시각과 걸음수가 규칙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노트북으로 데이터를 옮기며 그래프선이 고르게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그 그래프를 보며 마음속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정노인은 오늘도 같은 시간에 아침을 먹고 같은 시간에 약한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그의 동작은 느렸지만 일정했고 숨소리도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한 원장은 통화를 통해 생활 리듬이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노인은 그 말에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감을 조금 얻은 표정이었죠.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이대로만 유지해 보세요. 전화기 너머 한 원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네, 지금은 이게 제일 좋습니다. 정노인은 또박또박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수지는 아버지의 말투가 예전보다 또렷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식사 준비를 하며 조미료를 줄이고 재료 본연의 맛에 더 신경을 썼죠. 정노인은 천천히 식사를 이어가며 몸속이 편안하게 정리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점심 이후 그는 창가 의자에 앉아 햇빛을 등을 타고 받으며 책장을 넘겼습니다. 그의 시선은 글자 위에 차분히 머물렀고 손동작도 안정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민호는 오후 시간에 학교 과제로 이 경험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증거 자료를 모으며 생활 습관 변화가 몸에 미치는 영향을 차근차근 분석했죠. 수지는 생활 리듬표를 만들어 냉장고 옆에 붙였습니다. 그 표에는 식사 시각과 산책 시각, 휴식 시각이 정갈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노인은 그 표를 보며 스스로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죠. 이제는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수지는 낮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다. 정노인은 짧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의 웃음은 과도한 힘이 빠진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해가 기울 무렵 집안은 고요하게 정리된 느낌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정노인은 같은 시각에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몸을 눕혔습니다. 그의 눈꺼풀은 거부감 없이 천천히 내려왔고 호흡은 잔잔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잠들기 전 오늘도 큰 탈 없이 지나간 하루에 마음속으로 감사함을 느꼈죠. 지역 복지관 강당에는 접이식 의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노인은 직원의 안내를 받아 천천히 앞줄에 앉았습니다. 수지는 조금 뒤쪽에 앉아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민호는 카메라를 들고 행사가 시작될 준비를 했습니다. 한 원장은 간단한 자료를 책상 위에 정리하며 차분하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노인의 회원들과 몇몇 이웃들이 자리에 앉으며 웅성거렸습니다. 복지관 사회복지사는 마이크를 잡고 일정 순서를 설명했습니다. 공기가 차분했고 모두가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정노인은 잠시 숨을 고르고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부담과 동시에 책임감이 살짝 비쳐 보였습니다. 오늘은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노인은 또렷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수면제를 오래 먹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는 사실 그대로 차분히 전했습니다. 생활을 조금 바꾸자 몸이 천천히 따라오더군요. 그의 짧은 말에는 꾸밈이 없었습니다요. 다만 누구나 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정노인은 그렇게 덧붙였습니다. 몇몇 참석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를 펴들었습니다요. 한 원장은 의학적인 설명을 더해주며 지나친 기대를 경계했습니다요. 박 여사는 손을 들어 실제 식단 구성을 묻고 친근하게 대화를 이어갔죠. 사회복지사는 중요한 부분을 화이트보드에 정리했습니다요. 분위기는 진지했지만 어느새 부드러운 미소가 오가고 있었습니다요. 정노인은 쉬는 시간에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의자에 앉았습니다요. 그는 질문을 하러 다가오는 노인들과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죠. 수지는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안도했습니다요. 민호는 자료 화면을 저장하며 오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요. 행사가 마무리되자 사람들은 감사 인사를 전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요. 정노인은 마지막으로 강당을 둘러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요. 그는 자신이 겪은 시간이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죠. 해가 저물고 집안에 부드러운 불빛이 켜지자 정노인은 거실 소파에 천천히 앉았습니다요. 창밖에는 노을이 길게 펼쳐져 있었고 바람은 부드럽게 커튼을 흔들고 있었죠. 수지는 주방에서 저녁 설거지를 정리하며 잔잔한 음악을 틀었습니다요. 민호는 식탁에 앉아 오늘까지의 기록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요. 노트 위에는 고른 수면 패턴과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정리되어 있었죠. 정노인은 책상 위에 놓인 안경을 벗고 두 손을 포개었습니다요. 그의 얼굴에는 조급함 대신 차분한 여유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요. 집안은 고요했고 서로의 숨소리만이 부드럽게 이어지고 있었죠. 그는 오늘 하루도 무리 없이 지나갔다는 사실에 마음이 느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요. 오랜 불안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음을 스스로 확인하고 있었죠. 이제 정말 괜찮아진 것 같아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덕분에 많이 편해졌지. 정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앞으로도 서두르지 말고 이렇게 천천히 하자. 민호의 목소리도 한층 부드러웠습니다. 짧은 대화 뒤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요. 정노인은 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가지런히 몸을 눕혔습니다요. 창문 너머로 식은 밤 공기가 살짝 스며들었지만 그 기운은 부담스럽지 않았죠. 그는 천천히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게 맞추었습니다요. 시계 초침 소리가 균일하게 이어지며 밤의 길이를 알려주고 있었죠. 정노인의 어깨에서 힘이 풀리며 몸이 이불 속으로 부드럽게 가라앉았습니다요. 그는 스스로를 지켜온 시간에 조용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요. 이제 약에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마음 깊이 자리하고 있었죠. 수지는 문틈 사이로 아버지의 고른 숨소리를 확인하고 천천히 불을 낮추었습니다요. 민호는 거실에서 마지막 기록을 덮고 조용히 등을 기대었습니다요. 집안의 밤은 더 이상 긴장과 불안으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요. 그 대신 고른 리듬과 잔잔한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죠. 정노인은 깊은 잠으로 천천히 스며들며 또 하나의 밤을 무사히 지나고 있었습니다요. 그의 이야기는 거창한 결말 없이도 조용히 완성되어 가고 있었죠.